안녕하세요. 참 오래간만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잡채와 와인의 궁합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가을이 되면 떠오르는 시, 우리 학창시절에 많이 읊조리고 다녔던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가을날이라는 시를 낭송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얹으십시오. 들에다 많은 바람을 놓으십시오. 마지막 과실을 잊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국에 햇볕을 주시어 그들을 완성시켜 마지막 단맛이 짙은 포도주 속에 스미게 하십시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고독한 사람은 이후로도 오래 고독하게 살아 잠자지 않고 잊고 그리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바람에 불려 나뭇잎이 날릴 때 불안스러이 이리저리 가로수길을 헤맬 것입니다. 올여름은 팬데믹과 국내 정치 상황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길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시는 어김없이 곡식과 과일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이치와 인간에게 다가오는 역경을 당할 때마다 전능한 존재의 섭리를 절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음식은 첫 번째 고추잡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전통적인 잡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네 가지 고추잡채, 해물잡채, 버섯잡채, 콩나물잡채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와인과의 궁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고추잡채인데요. 이 고추잡채는 중국 음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도 매우 즐겨 하시죠. 고추나 피망, 죽순, 그리고 돼지고기나 소고기 중 한 가지를 같이 볶는 중국 요리인데요. 소고기 피망 볶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칭자오 러우스라고도 합니다. 피망이나 고추를 가늘게 채를 썰어서 돼지고기나 소고기와 각종 야채를 매콤하게 볶아 먹는 음식인데요. 한국식 잡채와 다른 점은 당면이 들어가지 않고 꽃빵에 싸서 먹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페퍼 스테이크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풋고추를 많이 썼으나 지금은 피망을 많이 쓰시는데요. 자극적이지 않고 두꺼운 과피 때문에 식감도 좋아서 피망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피망을 쓰게 되면은 피망의 향과 돼지고기 향이 잘 어우러져서 담백한 맛이 나지요. 그 매운맛 때문에 한국인의 입맛에 고추가 더 잘 맞지만 더 비싸고 손이 많이 갑니다. 피망 대신에 파프리카나 오이고추를 넣기도 합니다. 피망, 돼지고기, 고추 외에 굴소스, 양파, 표고버섯, 계란 등등의 다양한 채소를 넣으면 맛이 더욱 좋습니다. 고추 대신에 부추를 넣으면 부추 잡채가 되지요. 그럼 이런 고추 잡채와 어떤 와인이 가장 잘 어울릴까요? 매운 고추와 돼지고기와의 궁합을 생각하면 품종은 단연 리슬링입니다. 그런데 소고기나 버섯이 들어갈 경우까지 생각하면 풀바디인 리슬링을 찾아야 합니다. 또 다양한 재료까지 감안하면 다양한 과일량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맛을 가진 것이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리슬링 중에서 여러 가지 이런 조건을 갖춘 와인을 찾아본다면 짐 베리 더 플로리다 리슬링입니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의 클레어밸리에서 나는 리슬링인데요. 평균 가격은 약 35불, 와인의 궁합은 A 플러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클레어밸리라는 지역은 해발 400m에서 500m에 위치하기 때문에
온화한 대륙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데 밤과 낮의 기온차가 대신 큽니다. 낮에는 따뜻하거나 덥고 밤에는 쌀쌀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여름에 낮에는 열로 포도를 잘 익게 만들고 또 저녁에 그 시원하고 쌀쌀한 기온은 훌륭한 산도를 와인으로 하여금 갖게 만듭니다. 현재 짐 베리 와인스의 CEO인 피터 베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46년 당시 소유주 레오 버닝은 당시 포주 사람들이 선호했던 쉐리를 양조하기 위한 팔로미노와 페드로 히메네즈를 심었습니다. 그 포도원에. 그래서 그 포도원의 이름도 플로리타라고 붙였습니다. 이 플로리타란 말은 쉐리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표면에 생기는 이스트의 막, 플로르를 의미하는데요. 이 플로르가 생긴 모습이 꼭 플라워, 꽃과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이것의 그 스페니쉬 랭귀지가 플로리타, 그러니까 리틀 플라워란 뜻입니다. 이 플로어는 공기로부터 와인의 산화를 막고 알코올 농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쉐리의 도피 캐릭터를 부여합니다. 대중의 취향이 바뀌기 시작하자 1962년 페드로 히메네즈를 뽑아내고 리슬링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86년 처음으로 리슬링을 공급하기 시작했지만 그 당시 샤도네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잘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플로리타 포도원을 팔기로 결정하고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당시 24살이던 피터 베리의 엄마 낸시는 포도원이 너무 많아서 많은 포도원이 문을 닫는 시절이었고 경매로 나온 회사의 부채가 많았으므로 반대했지만 아빠 짐 베리를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가 후원하던 그 포도원 감축 계획에 따라서 많은 포도원이 사라지던 시기였고 따라서 이자율도 높은 시기였기 때문에 이 포도원을 구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피터와 마크 그리고 잔 삼형제는 전통적인 상식에 무릎 꿇지 않고 1986년에 이 포도원을 인수했습니다. 그들이 플로리타 포도원이 오스트레일리아 최고의 리슬링을 생산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근거는 기후 조건과 토양이었습니다. 밤과 낮의 일교차가 큰 기후 조건과 독특한 토양 구성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플로리타라는 상표는 사우스 코퍼레이션이 소유하고 있었고 그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또 18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명의가 넘어올 때까지 18년을 기다려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18년의 기다림은 그냥 기다려야 하는 돌아올 약속 없는 고도를 기다리며 하염없이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밀도 있는 포도 열매가 맺는 포도나무로 성숙하기까지 기다리는 의미 있는 기다림이었습니다. 피터 베리는 할아버지 그리고 본인 자신 그리고 자식들에 이르기까지 3대가 평생을 리슬링과 연애한 셈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2004년에 처음으로 출시하기 시작한 이 리슬링은 클리어밸리를 오스트레일리아 고급 와인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고 플로리타 리슬링을 신세계의 어떤 벤치마크로 만들었습니다. 짐베리 플로리타 리슬링은 매년 생산하지 않고 빈티지가 좋은 해만 생산합니다. 색깔은 옅은 창백한 노란색에 녹색을 띠고 있으나 풀바디에 풍부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로마는 레몬과 라임, 귤과 자몽, 그레이프루트이죠. 자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순수함과 강렬한 아로마가 뿜어져 나오는데 석회암을 테라로사와
롬, 모래와 진흙 토양이 덮고 있어서 미네랄 느낌이 살아있고 와인의 고도의 우아한 질감과 세련미 그리고 장미 향수의 느낌을 제공합니다. 다른 리슬링과 달리 클레어밸리 특유의 너무 달지 않고 드라이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양의 그 매콤한 요리들과 잘 어울립니다. 이 와인을 대할 때마다 어떤 숭고한 인간 정신의 승리를 대면하게 됩니다. 남이 모르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시대의 대세나 유행에 편승하지 않고 오히려 정면으로 도전해서 불굴의 정신으로 혼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던진 결과 마침내 입지전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 말입니다. 성경의 예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 for wide is the gate and broad is the road that leads to destruction, and many enter through it. But small is the gate and narrow the road that leads to life, and only a few find it. 예,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 가족 3대가 스스로 선택하여 걸어 들어간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큰 교훈이 됩니다. 고추나 피망 대신에 부추를 사용하면 부추 잡채가 되니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해물 잡채로 넘어가겠습니다. 해물 잡채는 신세계 소비뇽 블랑을 추천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벨 소비뇽 블랑을 추천하는데요. 뉴질랜드의 말보로 지역에서 나는 소비뇽 블랑입니다. 평균 가격은 약 19불 정도 하고요. 음식과의 해물 잡채와의 궁합은 A-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사벨 비니아드는 말보로 지역의 심장부인 그 와이라우 밸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성장시키는 계절에는 시원하고 결실하는 가을에는 맑고 온화하며 긴 일조 시간 동안에 포도알의 풍미가 최고조에 이릅니다. 1982년 파일럿이던 마이클 틸러와 그의 아내 로빈이 설립했습니다. 이사벨은 클라우디베이의 소비뇽 블랑이 대량 생산을 하면서 다소 명성이 정체되고 또는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클라우디베이의 왕좌에 도전하고 있는 떠오르고 있는 기대주의입니다. 농밀한 열대과일향, 즉 파인애플, 라임, 패션프루트, 구아바 에로마를 풍기고 바삭한 산도와 미네랄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개류나 오징어, 랍스터, 홍합, 굴 등등 해산물과도 잘 어울립니다. 세 번째로 버섯 잡채에는 어떤 와인이 최고의 궁합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리엘 리저브 피노 누아, 모닝톤 페닌슐라의 지역에서 나오는 와인인데요. 오스트레일리아의 빅토리아 리전입니다. 평균 가격은 약 40불 정도 하고 있고 음식과의 궁합은 A-입니다. 모닝턴 페닌슐라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서늘한 기후를 가진 와인 생산지에 속합니다. 또 완만하게 구불구불한 언덕 그리고 고요한 포도원, 해변 놀이터가 있는 완벽한 휴양지입니다. 비노누아, 비노그리, 비노 블랑 세 가지는 원래 그 조상은 하나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서늘한 기후에서 뛰어난 와인이 만들어집니다. 포도원은 실트라는 것은 모래보다 잘고 진흙보다 거친 친적토를 말하는데요. 그 실트와 클레이, 점토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니어 포도원은 1978년 브라이언 스토니어와 그 아내 노엘이 세워서 1978년에 샤르도네를 심었고 1982년에
피노 누아를 심었는데 그 25년 후 샤르도네와 피노 누아의 뛰어난 생산자로 부각되었습니다. 향이 강렬하지만 포근하고 복잡하며 허브향이 납니다. 토스트 냄새도 나고 파워풀하지만 사랑스러운 레몬과 바닷바람의 영향인지 광물질의 신선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얼띠한 흙냄새가 나는 버섯 잡채와 잘 어울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콩나물 잡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콩나물 잡채는 전라북도 고창의 향토 음식인데요. 저희 어머님이 고창이 고향이었기 때문에 항상 먹는 반찬이 질렸을 때 만들어 주시는데 그 새콤 달콤 매콤한 맛이 입맛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런 콩나물 잡채와 어울리는 와인은 무엇일까요? 콩나물 잡채가 보통 잘 즐길 수 없는 색다른 음식인 만큼 와인도 색다른 와인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켄 라포울스 델스 가우스 라 깔마, 스페인의 카탈로니아 지역에서 나는 베네데스의 그 카탈로니아 지역에서 나는 와인인데요. 평균 가격은 35불. 콩나물 자체와의 궁합은 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높은 궁합을 자랑하죠. 이 와이너리의 카를로 에스테반은 평생을 와인 사업에 투신하기로 마음먹고 그의 할아버지의 재산 켄 라포울스 델 스카우스를 이어받아서 주위 페네데스 지역에서 당시에 주로 심는 품종과 달리 그 지역 특유의 때로야에 맞는 품종을 시도했습니다. 켄 라포울스 델 스카우스는 페네데스의 그 서브존인 가렙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은 거대한 캘코레이어스 락, 그러니까 석회암 바위가 펼쳐져 있는 지역입니다. 수많은 틈과 동굴과 은신처 그리고 움푹 들어간 곳이 있는 부식성 석회암 토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포도나무는 이런 토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바위의 균열을 뚫고 들어갑니다. 약 해발 300m에서 500m 위에 위치한 그 포도밭은 포도밭에서 약 15km 떨어진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온도 조절 효과와 석회암 바위에서는 그 백리향, 로즈메리, 마조람 등 향기로운 허브 식물이 생존이 가능한데 이로 말미암아 와인에게 미네랄 특성과 지중해 허브 향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유일한 슈냉블랑인 라깔마는 황금색으로 모가와 백도, 배, 캐모마일, 아니스 등등의 아로마가 돋보이고 미디엄 바디와 높은 산도, 풍부한 글레세린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 유기농 농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천연 효모만을 사용하여 발효를 시킵니다. 이상으로 지난 시간 일반적인 잡채에 의해서 한국인이 즐기는 4가지 잡채를 추가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드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가족들과 명절이나 주말에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만들으셔서 가지고 추천드린 잘 맞는 와인과 함께 가족 친지와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시간을 마치겠는데요. 구독, 좋아요, 공유를 눌러주시면 이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